이번 사건은 특이합니다. 연쇄살인인데 우리가 아는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랑 많이 달라요. 보통 연쇄살인범은 어릴 때 머리 충격이나 가정학대로 시작된 무슨 뒤틀린 가치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물 학대하고 도둑질하다가 불질렀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식으로 범행이 진화한다고. 이게 10대 후반에 완성되면서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데 거의 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춘기 때 2차 성징 거치면서 이상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이게 성이랑 많이 연결되면서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되는 거야, 살인 자체가. 근데 이번에 알아볼 새끼는 이런 게 없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멀쩡히 컸어. 거기에 성범죄도 없다고. 그럼 이 미친 새끼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아볼 겁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 알아본 적이 있는데 사이타마 애견가 살인 사건이라고, 그것도 여기 링크해 줄 테니까 이따가 같이 보시고. 일본 연쇄살인 사건 오랜만입니다. 일단 얘가 범인이에요. 37, 우에다 요시노리. 1991년 여름에 한 반년 정도 물류회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일하는 건 불만 없고 괜찮은데 신경 쓰이는 거 하나가 있었어. 세토 히로시라고 23살짜리 남자애야. 뭐 게이라서 신경 쓰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거슬립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마주쳤을 때 나랑 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가급적 말 안 섞고 옆에 안 가려고 하면서 큰 문제를 만들진 않았는데 그러다 1년 뒤에 우에다가 일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일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퇴사 4개월 뒤에 길에서 개 산책시키다가 이 세토라는 남자랑 마주친 거지. 모르는 얼굴은 아니니까 적당히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의외로 우에다가 아니라 그 세토라는 새끼가 시비를 거네? 우에다상, 아직도 왓다시를 욕하고 다니냐는, 내 주먹을 받으라는, 막 이래. 그러면서 덤벼. 갑자기 길에서 맞짱을 떴어요. 뭐 폭행 고소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우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는 욕한 적 없거든. 서로 그냥 싫을 순 있잖아. 근데 왜 이 정도로 나한테 개지랄을 하냐고. 열받는데 궁금도 해서 며칠 뒤 낮에 세토를 불러냅니다. 얘기 좀 하자고. 전철역 앞에서 만나자니까 세토도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긴 한가 봐. 알겠대, 가겠대. 그래서 만났어요. 우에다 차에 타고 이동하는데 세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네? 우에다는 마침 내가 배탈약을 가지고 있다. 꺼내서 줍니다. 이게 수면제였던 거야. 세토가 먹고 잤어요, 차에서. 그러자 우에다는 다른 지역의 빈 부지로 이동합니다. 세토는 왜 갑자기 배가 아팠고 우에다는 또 왜 차에 하필 수면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에다의 계획인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상황인지 뭐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건은 진행돼요, 계속. 빈 땅에 도착했어요. 우에다는 세토를 묶고 왼팔에 주사를 놔. 근육 이완제를. 사람 납치해놓고 근육 이완제를 왜 놓는 거냐? 이 새끼 지금 살인하는 거야. 이쪽 일도 안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인이 근육 이완제 사용 방법을 알기는 쉽지 않아. 남자 대 남자의 살인인데 근육 이완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우에다는 어쩌다가 근육 이완제를 범행 흉기로 쓰게 된 거냐? 어릴 때부터 개 좋아했잖아. 커서도 계속 개를 길렀는데 자주 가는 동물병원에서 예전에 안락사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야. 그때 수의사가 개한테 주사한 게 근육 이완제였어요. 개가 고통 없이 죽길래 그게 기억에 남았던 거지. 문제는 그걸 보고 이 새끼가 호기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안락사 한 거 본 날 자기도 집에 안락사 할 개가 있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근육 이완제랑 주사기를 샀어. 이걸 멀쩡히 키우던 개한테 주사해서 죽였고요. 이 새끼는 그때 쾌감이라는 걸 느낀 거지. 수의사는 이날 근육 이완제 판매가 걸려서 50만 엔의 벌금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우에다는 안 잡힌 거야. 왜? 일반인에게 파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사도 기록을 안 남겼지, 판매 기록을. 상호가 등록된 판매자만 그래서 걸려서 잡힌 거고요. 이게 이어져가지고 우에다가 연쇄살인을 하게 된 거고. 세토 히로시를 죽이고 우에다는 이거 개를 죽일 때보다 더 짜릿하네. 바로 다른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오사카시에 사는 33살 후지와라 삼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이냐? 이 새끼가 예전에 애견의 친구라는 강아지 잡지를 구독한 적이 있어요. 이 잡지에 같은 구독자들끼리 소통하는 펜팔 코너가 있대. 여기서 어떤 여자랑 펜팔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여자가 후지와라 삼페이의 아내인 거지. 이래서 부부랑 친해졌던 거고 나중에 펫샵을 공동 경영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에다가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부부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후지와라가 창업 투자를 약속했는데 문제는 우에다 쪽에서 공동 투자금을 댈 돈이 없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새끼가 창업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후지와라는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니 우에다 쿤 빨리 우리 돈 준비해서 시작하자. 너 왜 돈 준비 안 하냐? 재촉을 막 해. 여기에 우에다가 기분이 상했어.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 빨리 왜 준비 안 하냐. 이 정도야. 아니 다 큰 성인들이 볼 거 사업 얘기하는데 뭐 못할 말 했습니까? 근데 이 정도 말에 우에다가 좀 멘탈이 개복치야. 기분이 팍 상해브로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살인을 결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살인을 생각해서 접근한 건지 뭐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랑 창업을 하려는 건지 얘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돈 준비할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대체 창업 이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이유 존나 모르겠지만 한 소리 들었다고 열받은 우에다는 첫 살인 한 달 만인 1992년 7월 후지와라 삼페이를 불러냈어요. 차에 태워서 말 걸다가 슬쩍 마실 거리 주는데 여기에 또 수면제 들어있던 거지. 후지와라 잠들자 우에다는 저번이랑 같은 수법으로 차를 몰아서 세토 죽인 부지에 갔어요. 다시 근육이완제 주사했고 후지와라도 사망합니다. 아까 말 안 했는데 세토 사건 때처럼 시신을 땅에 묻어요. 갖춘 수법 그대로 쓰는 거지. 이게 연쇄살인인데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우에다가 운송회사에서 알바하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20살이야. 가시와이 코우라는 애가 있었거든. 얘는 왜 죽이냐? 지가 개 훈련 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 정리 좀 해달라고 일을 시켰어요. 얘가 지금 시신 묻고 있는 그 땅이에요. 이 새끼는 누구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근데 돈 줄 테니 일단 시켜버린 거야. 가시와이가 시킨 대로 다 했죠. 우에다 돈 안 줘. 탈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이 말에 우에다가 또 삐져가지고 가시와이도 죽이기로 합니다. 1992년 7월 30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4일 만이에요. 그리고 2달 만에 세 번째 사건이라고. 같은 방법으로 차에 태워서 얘기 좀 하자. 수면제 먹이고 살인 장소 이동해서 근육이완제 놓고. 습관적인 범행이지 이제. 이 새끼 참 특이한 새끼야. 보통 사람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얘는 일 시켰으니까 돈 주는 게 정상이잖아. 애초에 그걸로 약속을 한 거니까. 조금 나쁜 새끼면은 피하든지 기다려달라고 거짓말하든지 이 정도인데 얘는 죽여. 그것도 지가 고의적으로 잘못해놓고 마치 상대방이 정당한 문제 지적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소리 들으면 열받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2달 만에 세 번째 살인을 한 우에다는 2달간 쉽니다. 냉각기죠. 1992년 9월 오사카의 야오이시 여기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어. 개를 키워요. 여기 셰퍼트가 지금 키우는 개거든. 동물병원도 하나 봐둬야겠죠. 보통 동물병원은 사람들이 한 군데를 지정해놓고 다니잖아. 미용실처럼. 그래서 대부분 단골이에요. 가면은. 그러다 보면 손님들끼리도 자주 마주쳐서 아는 사이가 될 수 있거든요. 우에다는 이 동물병원에서 47살에 다카하시 사치코라는 여자랑 아는 사이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 때처럼 개 사업을 공동 경영해보자고 접근했어요. 아까는 사업 자금을 반반씩 대기로 했는데 우에다가 돈 준비 못했다가 한 소리 들은 거잖아. 이거를 보완한 수법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아예 좀 달라. 돈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개 사다가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재. 자기는 영업을 뛰겠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꼬시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치코가 이 말에 현금 50만 엔에 귀금 속도를 줘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사치코는 우에다에게 화를 내죠. 이 새끼가 돈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거야. 사치코가 열받아서
사기 치는 거면 혹시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한마디 했지. 우에다 새끼는 혼나는 패티시가 있잖아. 이 말을 기다렸나 봐. 싫은 소리 듣자 흥분해서 3개월 만에 또 살인을 결심해요. 1992년 10월 25일 사치코를 납치해 이번엔 자기 집 여기로 끌고 가서 근육이완제를 놨어. 이번에는 범행 장소가 달라졌잖아요. 시신 수습 방식도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시신을 여기 봐봐. 파란 거 뭐 씌워놨죠? 락커함인데 여기에 시신 넣고 트럭에다가 실어놨어요. 4번의 살인을 했지만 이런 방식은 자기도 지금 처음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생깁니다. 실수가 나왔어. 우에다의 차에서 쓰러진 사치코를 봤다는 사람이 나온 거지. 근데 이때는 몰랐어요. 서로 인지가 안 된 거야. 우에다는 누구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몰랐고 목격자도 이게 범행 상황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자기는 이번에도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죠.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보통의 연쇄살인범들이 잡히게 되는 그 순간. 몇 번 성공해 보니까 생각보다 긴장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긴다고. 5번째 살인이 그래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번에. 우에다는 이 피해자와 첫 살인을 저지르기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1991년 가을로 가야 되는데 47의 주부인 시지 노부코라는 사람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워요. 데리고 밖에 나왔어. 계산책 시키려고. 그러다가 남자 하나를 마주쳐서 알게 되거든. 이게 우에다 요시노리야. 우에다가 자기를 강아지 훈련사라고 소개했어요. 거짓말한 거야. 이 말에 시지 노부코가 관심을 보입니다. 자기 개가 마침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었는데 전문가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거잖아. 나만의 JP 강영욱이라고 생각했겠지. 우에다도 키우는 개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셰퍼트잖아. 사나운 개를 능숙하게 잘 다루니까 시지 노부코가 막 신뢰하는 거야. 자기 리트리버 좀 훈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자주 만났고 이 집 부부랑 친해졌어. 근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리트리버가 막 비틀거려. 제대로 못 걸어. 우에다에게 전화했죠. 우에다가 또 바로 옵니다. 무슨 왕진 가방 같은 걸 들고 온 거야. 주사기 꺼내더니 막 이거 맞으면 좋아진다면서 개 목에다 놔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이 개가 죽었어. 아마 근육 이완제를 놨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우에다는 근데 위로랍시고 세인트 버나드를 한 마리 사들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라도 키우시라면서 3만 엔에 팔아 개를. 신호는 우에다가 자기 개를 죽였다고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년을 지내 그 사이에 4명 죽였고 1993년에 또 버릇이 도지는 거죠. 개 훈련장 사업을 해보재요. 땅도 받았으니 확인해보자면서 시지 부부를 거기 데려갔는데 마음에 드나봐. 우에다에게 1,000만 엔 줘버립니다. 자주 말하지만 살인은 진짜 아무나 못해요. 이건 일반인의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좀 나쁜 새끼라도 정상 범위에 있으면은 살인까지 할 정도의 분쟁을 만들진 못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정신이 못 버티지.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은 포기합니다. 근데 이 새끼 봐봐.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지 않아.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갈 줄도 알아. 생각보다 범행 지능이 높은 새끼입니다. 5번째 범행이 절정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아주 철저히 놀아놨잖아. 가족처럼 키우는 개가 아픈데 수의사보다 길에서 만난 개 전문가 호소인에게 진찰을 맡겼고 뭔지도 모르는 주사를 놓는데 막지도 않았다고. 다음날 개가 죽었는데도 항의 한 번 없었어요. 오히려 돈 주고 다른 개를 사가기까지 했어. 모르고 보면은 피해자가 좀 미련할 정도로 당하기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피해자를 욕할 게 아니라 그만큼 우에다가 사람 속이는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이 사건이 다 그래요.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속여 먹었다고. 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길 가다 만난 남자에게 1,000만 엔 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상대방을 신뢰했고 우에다가 그 정도로 말을 잘하나 봐. 연쇄살인범들은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성에 집착하는 부류예요. 살인이 성적 쾌감인 사람들이라고. 이게 아까 말했지만
보통 10대 후반에 결정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20대 지나서 연쇄살인을 시작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특수하고 우에다 이 새끼는 30이 넘고 40 다 돼가는 나이에 첫 살인을 했잖아.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돈이 목적입니다. 생계형 연쇄살인. 성에 관련된 살인범들은 10대 후반인 질풍노도의 시기가 연결돼야 해요. 그때 정해진 게 평생 가는 거죠. 우에다의 범행도 보면은 10대 후반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돈에 관계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에다의 범행은 다 돈에 관계된 사건들이잖아요. 사기살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보통은 납치살인, 폭행살인이지 사기살인이 어딨어. 사기와 살인은 범행 성격이 달라요. 이걸 저지르는 범인들의 기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 새끼가 이걸 하고 있잖아 지금. 지능적인 사기꾼의 냉정한 살인범 유형이에요. 운도 좋았던 게 이 새끼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5번째 살인까지 이어진 거지. 시즈는 1,000만 엔 줬지만 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닥달하겠죠? 그럼 우에다, 이 느낌이야. 혼나는 느낌. 약속을 안 지켜서 승질내는 이 느낌. 기다린 것처럼 살인을 준비해. 1993년 10월 29일 시즈를 불러냅니다. 트럭에 태워요. 수면제 먹였고. 근데 이번에 상황이 달라. 시즈가 깨어났어. 아직 트럭 아니에요. 이 새끼 운전하고 있고 지금. 시즈가 눈 뜨더니 좀 사람이 단순한가? 자기가 왜 잤는지도 몰라. 그건 모르겠고 일단 트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트럭에 락커암 하나 있잖아. 거기 4번째 피해자 시신 들어있다고요. 운전 중인 우에다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시즈한테 근육이완제 꼽아버렸어. 그리고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합니다. 시즈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그동안 없었나 봐. 경찰은 피해자 5명이 서로 관련 없는 실종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즈의 가족이 우에다라는 사람을 의심해 보도록 진술을 잘 한 거야. 이제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개와 관련이 있고 우에다와 아는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볼 게 없는 경찰은 첫 사건 20개월 만인 1994년 1월 26일 우에다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소를 찾아간 건데 여기에요. 피해자들 수면제 먹이고 데려와서 주사 놓는 개훈련장으로 봐둔 부지. 여기서 락커에 숨겨둔 다카하시 사치코 시신 찾았고 시신이 나온 이상 우에다도 더 둘러댈 말이 없나 봐. 다 자백하면서 땅에 묻었다. 그래서 피해자들 시신 다 찾았고요. 그럼 이제 이 새끼 범인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죠. 우에다 요시노리.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등신이 된 거냐? 1954년생입니다. 오사카 사카이시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술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집이 좀 잘 살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동물도 키울 수 있었던 거지. 집 근처에 또 동물병원이 있었나 봐. 여길 자주 놀러 다니면서 나름 주워들은 개 관련 지식들이 있었대요. 고등학교 나오고 취업 안 합니다. 집이 잘 사니까. 집안일 좀 돕다가 친구랑 주택 판매 회사를 차렸는데 빚만 3천만 엔 지고 망했어요. 아빠가 이거 갚아주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중고차 판매 사업 같은 걸 또 시작해. 부모 잘 만나서 사업 계속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망한다는 거지. 친구가 회사 돈 횡령해서 7천만 엔의 빚을 집니다. 자식이 집안 돈 꼬라박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빠가 이거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자식을 준금치산자 신고해버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다가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자 없이 어디서 혼자 뭘 하고 등록하고 일을 못 벌려. 계약을 못 해. 아빠가 애새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쫓아버려요. 우에다가 34살에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금치산자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을 할래도 회사에 통장을 내든가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못하잖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 안 된다고 나라가 인정한 상태니까. 취직하려면 아빠 와야 돼. 근데 쫓아낸 아빠가 이런 걸 해주겠어요? 지도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거든.
일당을 현금으로 주는 곳이면 되잖아. 장거리 트럭 운전했고 근처에 또 개훈련소가 있는 걸 알아냈어. 여기 자주 놀러 가면서 개훈련이랑 번식하는 방법들 배우다가 개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새끼인데 자꾸 뭘 하려 그래. 근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만 받으면 잠적하는 거야. 이게 연쇄살인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 새끼 수법이 투자 사기인지 진짜 사업이 하고 싶어서 투자 받긴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기꾼 될까봐 돈 준 사람을 죽이는 건지 뭐 의도랑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금. 살인 전까지는 투자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 거죠. 처음으로 1년 3개월을 교도소 들어갔는데 이 새끼가 빵에서 뭘 배운 건지 나오자마자 살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1990년 5월 46살. 빠찡코 직원인 10대를 죽이고 시신을 후지산에 버렸다고 자백하거든요. 사실이면 첫 살인인 건데 이게 시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기소됐고 사기로만 2번 감옥 갑니다. 1991년 3월 가석방으로 나왔어. 얘가 셰퍼드 키우잖아. 감옥 가면서 아는 사람에게 맡겨뒀었는데 이제 출소하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랜만에 걔를 만났어. 걔도 반가웠겠죠? 우에다가 막 감격해 꼬리 흔드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결심하지. 개사업을 다시 해야겠다. 1992년 5월 개 훈련소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아까 본 사진 나가노현의 밭으로 쓰던 땅인데 750평입니다. 연 2만엔에 임대했어요. 750평 땅을 아무리 시골 밭으로 쓰던 곳이라고 해도 1년에 2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건 뭐야. 쓰레기 땅이라는 거지 뭐. 나가노현이 아빠한테 쫓겨나서 계속 살던 곳이고 빌린 땅은 피해자들 보여주면서 투자 받는데 확인용으로 좀 쓰이긴 했어요. 근데 사업보다는 시신을 묻는 장소가 되기만 했던 거고 이 땅 주인 말로는 이 새끼가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뭐 일을 한 적은 없대. 울타리 하나 치는 것만 해도 뭐 오래 걸렸고 여기다가 뭘 할 것 같은 의지 자체가 안 보였다는 거지. 사기나 살인의 목적으로 쓸 생각으로 애초에 계약한 것 같고 그러면서 연쇄살인이 시작된 거죠. 일본 사건이잖아 이게. 특이한 게 경찰이 항상 잘 몰라. 사건 파악을 못해. 그러다가 피해자 가족이나 경찰 아닌 다른 사람이 뭐 증거 찾아와서 그거 가지고 수사하다가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경찰이 딱히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많은 걸 봐서는 나라의 구조나 좀 국민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 새끼는 잡혔고 자백했고 시신 나왔습니다. 재판 빨리 열리죠. 판사는 이 새끼가 단기적 자기중심적이며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 내렸어요. 우에다가 항소하고 자기 정신 이상이 있다. 검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금치산자기도 하니까 심신미약 노리는 건데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형 유지됩니다. 상고에서 최고재판소까지 갔는데도 너무 뻔하죠. 범행 동기부터가 참작의 여지는 없고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사형 최종 확정됐고 지금 이 새끼 오사카 구치소에 있어요. 언젠가 뒤질 텐데 좀 특이한 새끼야 진짜. 사람 말로 속여서 돈 받아내는 재주는 있는데 과거에 사업한 거 보면 또 병신 같아. 범행 의도도 살인이 목적이었다기에는 빌드업 과정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진짜 사업상의 투자 권유처럼 진행하다가 돈 받고 왜 일이 진행 안 되냐고 투자자가 따지면은 그때 살인을 해요. 사기꾼 같지도 않아 행동들이. 지 말로는 개 죽이면서 쾌락을 알았다고 하는데 연쇄살인범의 특징치고는 범행 과정 좀 희한해. 그나마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새끼는 주사가 놓고 싶은 거고 그러려고 최적의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개 관련 쪽이잖아. 그걸로 좀 전문성을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속아서 유인될 테니까 이렇게 좀 어렵고 희한해 보이는 구조의 범행 수법을 사용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새끼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